뭐였죠?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학교에서 막 학생들이 떠들다가도 선생님이 질문하면 조용해져요. 그죠? 예. 말을 못하는 건 아닐 텐데. 그러니까 말하면 틀릴까? 뭐 이런 걱정, 고민. 근데 이게 상당히 수동적인 거예요. 뭔가를 질문하면 틀리더라도 대답을 하고 그리고 고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실수를 안 하겠죠. 예. 근데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발전이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번에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몇 급수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기억나세요? 예. 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과정 안에 몇 급수 계산법이 들어가 있는 거다라는 언급을 해드렸던 거고요. 예. 거기에서 급수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 형태를 보면 다 더하기로 연결돼 있다고요. 예. 그래서 이 무한급수라는 건 뭐냐면 이 수열이 있어요. A1, A2, A3 이렇게 해가지고 AN 이런 식으로 수열이 나간다라고 하면 얘를 전부 더하기 합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합으로 연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는 이 AN 그냥 일반항 자체에 대한 어떤 극합값만을 따졌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관심 갖는 건 이렇게 다 더한 게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려고 해요. 그걸 우리가 무한급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호로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시그마 합이니까 합의 기호죠. AN 이렇게 한다면 N이 얼마부터? 1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계속 더해 나가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무한급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한급수. 뭐라고 한다고요? 무한급수. 그럼 이제 관심은 얘가 수렴할 거냐 아니면 발산할 거냐 여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수렴이 중요할까요? 발산이 중요할까요? 역시 수렴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수렴. 그래서 이 무한급수가 수렴한다라는 거를 정의합니다. 정의는 약속입니다. 왜라는 말을 붙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예, 어떤 약속이냐? 우리가 A1부터 A2, A3 해가지고 N항까지의 합을 구할 겁니다. N항까지의 합을 그냥 SN이라고 이렇게 표현할까요? SN. 이 SN이라는 거는 무한급수의 부분합이라는 겁니다. 예, 부분을 더했죠. 부분합. 이름도 괜찮게 졌죠? 예, 무한급수로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계속 나가는 게 아니고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합의 극한값을 생각합니다. Sn,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의 극한값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수렴하면 뭐 S라고 쓰면 또 갑자기 기호니까 그러니까 알파라고 적을까요? 얘가 수렴한다면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무한급수가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알파를 무한급수의 값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하고 또는 무한급수의 합, 예, 이런 이야기를 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한급수의 값 또는 무한급수의 합. 문제는 보통 이렇게 나와요. 무한급수의 값은, 무한급수 뭐의 값은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뭘 구하라고요? 먼저 부분합을 구한 다음에 부분합의 극한값을 계산해주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부분합이 수렴하지 않을 때 우리는 무한급수가 발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시다. 어떤 무한급수가 주어진다면 무한급수의 값을 구하랬다면 발산하는 건 아니고 수렴하니까 값을 구하라고 하겠죠. 그렇다면 주어진 무한급수에 뭘 구한다고요? 부분합, n항까지의 합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 뭘 취해라? 리미트, 극한을 취해서 그 극한값을 무한급수의 합이라고 이야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무한급수라는 이 개념을 갖다가 딱 설명하고 시험 문제 내기 가장 좋은 문제가 뭘까요? 좋은 문제. 이거는 그 누구에게 물어보더라도 정말 간편하게 볼 수 있는 게 부분분수로 연결된 문제를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부분분수. 가장 좋은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무한급수에서.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예,
n, n 플러스 1분의 1 이런 문제. 예. 그 이거 무한급수죠. 무한급수예요. 이걸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이거에서 이거 빼면 얼마? 1분의 1 필요 없고 남는 거는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겠네요. 그럼 부분합을 생각한다 그랬으니까 1부터 이 수열에 대해서 1부터 n항까지의 뭐죠? 합. 1 넣어줍니다. 1 넣어주니까 얼마죠?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 넣어주면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3 넣어주면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죠? n 넣어주면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까지 가는 거죠. 이게 부분합입니다. 부분합에 뭐라고 그랬죠? 극한값. 얘를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극한값 계산해 주랬죠?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죠. 그리고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이 뒤에 있는 게 어디로 가죠? 0으로 가죠. 무한대분의 1 0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값은 얼마 나오죠? 극한값은 1. 이 무한급수의 합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무한급수를 가르치고 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응용 문제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왜요? 어떤 무한급수가 됐든지 간에 n항까지의 합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다 극한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수열들을 생각해 보라고요. 등차 수열을 n항까지 합을 구해가지고 하더라도 수렴? 생각 못 하겠죠. 등비 수열을 n항까지 합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그건 무한 등비급수로 가요. 그럼 나중에 이제 단원이 따로 유형이 잡아지는 거죠. 무한 등비급수라는 게 있으니까. 예. 가장 n항까지 합을 물었을 때 수렴한다, 발산한다, 수렴하는 케이스가 바로 부분분수에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얘기예요. 응용 문제로. 어떤 뭐 도형의 식이라든지 점의 개수를 뭔가 식을 만들었더니 이런 부분분수의 식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리고 무한급수로 연결돼 있다. 그러면 n항까지 합 구한 다음에 소거해주고 리미트 취하면 0으로 갈 거니까 계산해주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요. 결국 이 부분분수에 관련된 내용들은 앞에서도 연습을 했었습니다. 앞에 하나가 남으면 뒤에도 몇 개 남는다고요? 하나. 앞에 두 개가 남으면 뒤에도 몇 개? 두 개가 남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뒤에 거 신경 안 써요. 다 어디로 가죠? 0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무한급수에서 부분분수 연결됐다 그러면 앞에 남은 게 몇 개냐죠. 앞에 남은 것이 몇 개.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다라는 이야기라고요. 앞에 남은 게 몇 개. 이게 정답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예. 개수가 아니고요. 앞에 남은 것. 두 개? 그럼 두 개 더해주면 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상당히 연습을 많이 해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예. 무한급수의 정의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주어지는 수열이 있다면 그 수열에 뭘 구해야 된다고요? n항까지 합을 구해야 된다고요. 근데 n항까지 합을 구했을 때 수렴하는 게 보통 나오잖아요. 이제 무한급수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수렴하는 거에 아주 예쁜 게 부분분수 연결된 거라고요. 이 문제는 단독적인 문제로도 출제되고 주로 또 응용 문제로도. 예. 그래프, 도형 이런 데에서 연결돼가지고 식을 만들었더니 얘가 나오더라.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연습을 하게 되어 있다.